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오늘 A라이브 시간에는 여성 건강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전 생애에 걸쳐서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의 건강 문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성 건강 관리의 주요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의 건강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불안, 우울증 등과 같은 감정의 변화, 또 체중 증가, 비만으로 인한 혈관운동 장애와 대사증후군, 또 남성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갑상선의 건강 문제, 뼈의 약화와 골다공증의 문제, 그리고 수면 장애와 그로 인한 만성 피로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전 생애에 걸친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를 기준으로 생리를 시작하고 또 정상적인 생리가 진행되는 폐경 전기,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폐경 이행기, 12개월 이상 생리가 중단되면서 본격적인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폐경기, 그리고 폐경기 이후에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폐경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갱년기 이전에는 정상적인 생리가 진행되면서 생리 전 증후군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불안, 또 짜증, 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피로, 두통, 근육통,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폐경 이행기는 폐경기에 이르는 과도기로서 수년에서 심지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40대의 증세를 자각하지만 간혹 30대 중반에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변동이 불규칙해서 생리 주기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면 홍조, 야간 발한, 또 기분 변화, 수면 장애, 과민성, 피로, 집중력 저하, 탈모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그런 현상, 또 체중 증가, 요실금, 부종, 혈관운동 장애, 관절통,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이 시기 이후의 건강 문제는 그 남은 여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요.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관절염, 갑상선 기능 장애, 생식기 통증 혹은 위축, 요실금, 요로 감염, 유방암이나 자궁암, 심혈관 질환, 간 담낭 질환이 주요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감정 변화는 개인적인 환경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많은 관련 연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불안, 우울, 폭식증 등이 여성에게서 더 흔하다. 또 여성들에게 불안 장애가 더 만연할 수 있다. 또 여성 호르몬의 변화는 스트레스 민감도, 즉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정도가 더 크고 이는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연구에서는 TSST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TSST는 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사회적 스트레스 테스트, 의도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생시킨 후에 그 변화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결과는 에스트로겐의 변동폭이 클수록 심장 박동 및 이완기 혈압이 상승한다. 그리고 이제 파나스 테스트인데요. 파나스 테스트는 감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척도인데요. 이 테스트에서는 지속적인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부정적 감정 척도를 증가시킨다. 그리고 우울 증상 척도 CSD 테스트에서는 지속적인 에스트로겐의 변화가 우울 증상 척도를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기분 변화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때문이라는 가설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만성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로 인한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 또 신경 전달 물질 간 상호작용의 민감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현대 여성들의 대표적인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성 분비되는 시기가 다르고 또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바로 뒤에 살펴볼 다양한 원인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생리 주기의 불규칙, 신진대사의 기능 저하, 체중 증가, 또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의 비만도 증가, 만성 피로, 신경 과민, 우울증, 불안정한 혈당 상태, 고혈압 위험 증가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노에스트로겐, 가짜 에스트로겐이란 뜻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생활 독소, 즉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또 세제, 각종 일회용품 등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화학적 구조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에스트로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건강 상태의 에스트로겐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스트로겐이 분비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과도한 스트레스는 부신 기능을 저하시켜서 만성 피로를 유발시키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코티졸은 여성 호르몬의 하나인 프로게스테론과 일부 생산 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코티졸이 많아지면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트로겐과의 비율이 깨지면서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유발되는 것이죠. 이를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졸에 의해서 도둑맞았다라는 의미로 코티졸 스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 관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감정 변화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건강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 기관은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상호 연결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뇌의 시상 하부와 뇌 하수체, 또 부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를 APA 축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또 다른 축이 있는데 이 난소와 부신 그리고 갑상선이 연결되어서 각 기관의 이니셜을 따서 OAT 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축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한 축이 망가지면 다른 축들도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여성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는 여성 호르몬이 주로 만들어지는 난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신과 갑상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건강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난소와 부신 그리고 갑상선 이 세 기관의 건강이 매우 중요하고 하나의 기관이 이상이 생기면 다른 기관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화면에서 갑상선의 건강과 호르몬 작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또 방해하는 조건들을 보실 수 있고요. 또 갑상선 건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신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의 섭취도 중요한데요. 비타민 C와 또 판토텐산을 중심으로 하는 비타민 B군, 또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의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부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성 건강 관련 최근 논문 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기간이 긴 여성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임상 내분비학 대사 저널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생리기간이 긴 여성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또 이러한 관련성은 비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과음으로 인한 것이 아닌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만성 간 손상으로 진행될 수 있고 또 사망할 위험이 더 높고 또 이 질병의 치료제로 승인된 의약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식이요법과 운동이 표준 치료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40세 미만의 여성 7만 2천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생리 주기가 31일에서 39일인 경우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능성이 1.27배, 또 생리 주기가 40일 이상 혹은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1.49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생활 방식을 바꿔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및 기타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여성 건강 문제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갑상선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데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 또 갑상선 기능 저하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면은 신체 기관의 기능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고요. 반면 갑상선 기능 저하로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아니더라도 갑상선의 기능이 정상보다 저하되어 있다면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갑상선의 건강 문제는 주로 자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는 약 60에서 80%가 그레이브스 병이 원인인데요. 이 병은 자가 면역 질환 중 하나이고 비정상적 자가 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면서 항진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하증은 주 원인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요. 역시 또 다른 자가 항체가 갑상선 조직을 파괴해서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갑상선 호르몬의 주 원료는 요오드입니다. 정답은 요오드일까요?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바꿔주는 셀레늄이 중요한데요. 셀레늄은 갑상선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자가 항체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또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각 기관에 작용해서 그 기능을 조절하는데 신체 각 기관의 세포에 갑상선 호르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이죠. 그래서 갑상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셀레늄과 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호르몬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난소, 부신, 갑상선 축, OAT 축 기억나시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은 코티졸이 생성이 되고 코티졸은 프로게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도 억제합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럼 비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은 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갱년기에는 혈관 운동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심혈관계 관련 역할로는 혈관 내피의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네,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이죠. 코엔자임 Q10의 주요 작용이 바로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죠. 네, 그 외에도 에스트로겐은 HDL 수준 증가, LDL 중성지방 감소,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억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전반적으로 부족해지게 되면은 다양한 혈관 관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에스트로겐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혈중에 칼슘이 배출되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을 용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을 다시 보충해 주는 것이죠. 네, 갱년기 이후에 특히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의한 만성 피로는 호르몬의 변동, 특히 프로게스테론 감소 때문인데요. 이 프로게스테론 감소는 긴장을 푸는 능력을 떨어뜨리고 뇌에 영향을 주어서 수면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만성 염증, 장내 미생물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주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숙면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수면 위생이라고 합니다. 수면 위생을 잘 지키시면 숙면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료를 내려받게 하셔서 제안드리는 내용을 실천하시면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네, 카페인은 숙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취침 8시간 전부터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낮 시간 동안에는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또 운동 역시 숙면에 도움이 되는데 취침 2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시는 것이 좋고요. 밤 9시 이후에는 TV나 스마트폰, 컴퓨터 작업 등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평생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여성분들에게는 기본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성 건강에 대한 내용을 일부 다루었는데 네, 염증과 해독, 호르몬 계통의 건강, 스트레스와 피로에도 비타민, 미네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혈관운동 장애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도 중요하겠죠. 또한 완경기 이후에 부족할 수 있는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성분으로는 콩과류 식물에 풍부한 식물성 에스트로겐 이소플라본, 그리고 루바브 뿌리 추출물 등이 있고요. 밀크시슬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완경기 이후에 증가할 수 있는 간 건강의 문제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성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평소에 적극적인 영양 관리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및 수면 위생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